우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문화시설과 관련된 무장에 대해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실무를 통해서 습득했던 그런 정보들을 작게나마 좀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시설 관련해서는 이번 연구에서는 전시시설과 도서관 시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시설에서 편의시설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앞에서 이규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법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시설, 편의시설의 종류입니다. 일단 앞에 발표 내용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장애 인구 중에서 90.5%가 지금 후천적 장애로 인해 가지고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는 이제 앞으로 저희 국내도 초고령화 시대로 접근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장애 인구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에서의 편의시설 부분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고요. 그 외부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통합과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도움을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정의는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앞에 말씀하신 편의증진법으로 약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법 제2조에 보면은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물을 갈 수 있어야 하고 가서는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그 편의증진법 내에서 시행령 제4조 부분에 별표 2의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문화시설 부분에서 지금 맡고 있는 이번 연구에서 진행했던 종류들은 전시장, 공공도서관, 도서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서 5개의 큰 대분류와 19개의 소분류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생시설의 대변기까지는 법적으로 모든 시설물들이 다 의무로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이나 도서관, 통칭해서 도서관 부분에서는 이제 접수대나 작업대, 그 다음에 관람석과 열람석이 의무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번 발표에서는 이제 서비스 영역의 공공 서비스 부분과 전시 영역의 전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장 관람로 부분에 이제 바닥 단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전시장이다 보니까 전시물을 관람을 해야 되는 그 이동 동선에 있는 바닥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좌측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낮은 단임에도 불구하고 구두 앞굽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은 지금 아래 사진처럼 이제 사선에 경사로를 설치를 해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아니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동선 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게 이제 더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에 이동동선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분리하거나 아니면 색상 패턴을 주어서 약시자나 저시력자 같은 경우에 요즘 많이 사용하는 종합병원에서 이제 동선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단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화 셔터가 내려가는 곳이라든가 동선 레벨 차가 있어서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그런 시설 부분에서는 이제 경사로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18분의 1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의증진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로 안 되는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간혹 이제 누락되는 부분들이 그 바닥면의 단차가 0.75m, 0.75m 이상이 될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할 때 0.75m마다 수평창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을 간혹 잊고 그냥 뭐 1m의 단 높이를 1직선으로 그냥 12분의 1이나 18분의 1 경사로를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0.75m마다 수평창을 설치해 주셔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잊지 말고 꼭 설치해 주셔야 하고, 앞에서 그 이규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량이 적은 그런 휠체어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좀 적게 이용하는 동선에는 그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요. 그 경사로를 설치하는 비용과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하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되도록이면은 경사로를 설치를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관람로 부분에서 이제 유효폭화 활동 공간, 그다음에 출입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그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제 폭을 보통 0.8m 정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동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폭이 좁긴 한데요. 요즘에는 워낙 그 전동 휠체어의 보급이 많이 되어 있고, 그 전동 휠체어의 크기가 어떤 거는 이제 소형에서부터 대형까지,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스쿠터를 이용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0.8m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두 대의 휠체어가 교행한다고 했을 때 복도폭은 1.8 정도 돼야지만 교차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 같은 경우, 실과 실을 구분하고 있는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 손잡이 부분에서 0.6m 정도의 폭을 확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휠체어의 특성상 비장애인이 걸었을 때 그 벽면은 바로 본인의 시야 앞에서 나타나지만, 장애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시야에서 가장 먼저 닿는 공간이 발판입니다. 발판 부분이 가장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무릎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발판이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기 전에 발판이 벽면에 닿게 되면은 출입문에 손이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방 여닫이였을 경우에는 문을 본인 쪽으로 당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하기 때문에 사선으로 접근하거나 정면으로 접근을 해서 문을 당겨가지고 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우로 감안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0.6m의 활동 공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닫이 문 같은 경우와 안 여닫이 문 같은 경우에도 출입문의 유효폭, 내폭,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내폭을 0.8m 이상 확보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약시자나 저시력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닥면 끝선, 그러니까 돌출물 같은 경우가 나왔을 경우입니다. 벽면에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돌출물 같은 경우, 이런 돌출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전시장 같은 경우에 뭐 자판기 아니면은 뭐 의자 같은 경우가 벽면을 따라서 돌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나 약시자가 이동을 하면서 무릎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충돌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증진법 내에서는 돌출물 같은 경우에는 벽면으로부터 0.1m 이상을 돌출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자판기라든가 아니면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에서부터 벽면으로 매립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벽면 모서리 부분, 코너 부분에는 그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하셔가지고 사고를 예방하시고, 그 다음에 벽면 쪽 부분에 이제 키블레이드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휠체어 사용하신 분이 그 발판 부분이 벽체에 가장 먼저 닿고 서로 벽면이라든가 휠체어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킥블레이드라는 것을 벽면에 설치해 주시면 보다 이용하시는데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물의 높이 및 하부 공간의 확보입니다. 그 전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단 높이는 0.6m를 확보해야 하고 깊이는 0.45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판과 무릎이 시설물 하부 공간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시물이 휠체어에 앉았을 때 볼 수 있도록 0.9m 높이까지만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면부에서 전시물을 보게 되면 전체에 대한 윤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 끝선 부분을 유리의 최상단부가 바닥에서부터 0.9m 높이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계단식 전시물로 설치를 해가지고 전면부에서 모든 시설물들을 다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높이가 낮은 그런 전시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유리 두께를 얇게 해가지고 높이를 최대한 낮춰주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시물 보호난간입니다. 전시물 보호난간 같은 경우에 앞에서 공연시설에서도 나왔는데요. 그 0.9m 이상의 높이에 설치를 하게 되면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시야를 정면으로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0.9m까지를 그 최고 도달 높이로 보고 있고, 이 높이는 편의점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안전 손잡이의 설치 높이와도 비슷한 그 높이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나 그런 이제 휠체어 사용자분들이 전시물을 관람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시설 안내 부분입니다. 그 시각자 보통 저희가 안내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각이나 청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뭐 지적 장애나 뇌병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소리의 인지라든가 위험의 인지성을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타인의 도움 없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청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의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우왕좌왕하고 그 다른 비장애인보다 그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훨씬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런 시설물의 안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물의 위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청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촉지도나 이런 이제 그 돌출된 그런 조형물들을 이용을 해서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물인데요. 그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 저거는 이제 시설 안내에 대한 촉지도와 모형을 함께 만들어 놓은 그런 안내물입니다. 그래서 저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손으로 촉각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 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음성으로 실에 대한 안내까지 함께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그 촉지도의 형태는 없어도 이제 모형을 통해 가지고 이 전체의 관람실의 전체 규모라든가 전체 실의 그런 모양이라든가 그런 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안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시설에 대한 안내 부분입니다. 보시면 오른쪽 상단과 아래쪽 상단의 사진을 보시면은요, 오른쪽 부분은 이제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접근이 가능한 이제 그 전시 공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입구 부분에서 안내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부분은 이제 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의 위치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그런 이제 브로셔 부분에 대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적 측면 말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각이나 청각 장애 같은 청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약시 분들이나 저시력자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공하는 이제 설비나 이제 안내나 이제 동영상 부분인데요.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 두 부분들은 이제 음성 안내 장치, 이제 오디오 가이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전시장을 관람을 하게 되면은 비장애인 분들도 오디오 그런 가이드를 수령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작품에 대한 설명은 이제 기본이고요. 이제 작품의 형태라든가 색상, 그 다음에 크기 등을 이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고요. 그래서 그런 그 음성을 통해서 상상으로 이제 그 전시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 동영상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해력이 떨어지시는 그런 이제 분들이나 아니면 소리로서 인지가 안 되시는 분들에게 이제 동영상으로 전시물을 이제 설명을 해준다거나 이제 약시분들 같은 경우나 이제 청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그거는 이제 좀 더 큰 팔자를 이용한 약시분들을 위한 좀 큰 글씨 안내 가이드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부분은 각 전시실 입구 부분에 점자로 된 그런 활자책들을 비치해가지고 그 전체를 이용할 때마다 다 가져다니는 게 아니고 그 하나의 전시실 입구를 들어갈 때 이용을 하시고 나가실 때 반납하시고 다음 전시실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용하시고 나가실 때 다시 반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품에 관한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상단 사진을 보시면 전시물에 대한 부분을 축소해가지고 촉각으로 제품에 대한 그 전시물에 대해서 만져볼 수 있고 만지면서 제품에 대해서 설명들이 함께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은 이제 작품을 설명하는 이제 점자 판도 이제 함께 설치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전시물 안내시설에서 지금 국내에는 아직 없는 그런 서비스 부분인데요. 그 터치 투어라고 하는 이제 전시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는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 일자와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런 터치 투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국내에서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갖고 들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은 상단에 전시물이 좋게 되어 있으면은 그 전시물 측면에 그런 이제 축소 모형이라든가 안내 점자판을 함께 하고 그거에 대한 전시품에 대한 재질들을 만져볼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안내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보다 쉽게 요거는 이제 요 전시물은 저희가 예를 옷으로 들었는데 건축물도 마찬가지 전시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축소된 모형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유리면이 뭐 어떠한 색상으로 그럼 색상에 대해서는 이제 뭐 부드러운 천, 좀 거친 천 아니면은 좀 끊어지는 듯한 재료의 그런 이제 재료들을 이렇게 촉각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런 느낌을 통해 가지고 색상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양각화된 모형들을 이용을 해서 전시된 물품들을 보다 쉽게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전시물 체험관도 전시 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피난 경로 설비인데요. 이제 앞에서 안내 설비와 이제 함께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동을 하시다가 위급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동선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안내에 대한 대피도가 각 층마다 설치가 돼서 이동을 보다 쉽고 최대한 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리 그 층의 피난 경보, 피난을 위한 안내, 그 실에 대한 안내가
하나의 표 안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하면 보다 쉽게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건축 계획 부분입니다. 도서관은 일단 뭐 국립 도서관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도서관과 이제 문고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에서는 이제 그 도서관과 관련되어 있는 열람실 위주로, 서구와 열람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내 책상 배치 시 이제 휠체어 사용자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1.5에 1.5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1.5에 1.5는 휠체어가 정지 상태에서 360도 회전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이제 활동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뒤로 전환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360도 돌 때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 1.5, 1.5보다는 편의증진법에서는 1.4에 1.4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전 공간에서 조금 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최소 공간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장과 책장 사이의 통로의 유효폭을 최소 0.8에서 1.8까지, 그러니까 교행이 가능한 앞에서 열람실 공연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행이 가능한 폭까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통로 폭입니다. 앞에서 휠체어의 그 폭만큼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서가하고 도서관의 서가하고 통로 사이가 함께 있는 경우에 필요한 그 통로 폭입니다. 그러면 서가 대여를 하고 있는 부분부터 그 다음에 서가를 책 대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책을 열람하고 있을 때 그 중간에 휠체어 사용자가 지나가는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최소 1.8m 이상의 폭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의 그 통과 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소 1.8, 평균이 1.8이고 최대는 2m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와 최고 높이와 최저 높이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부분까지 손이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에서부터 0.45m 이상에 있는 뭐 콘센트라든가 저런 이제 도서라든가 그런 부분들부터 맥시멈 1.4m까지, 이제 요 1.4m는 이제 신체 치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인 치수로 따졌을 때 1.4m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서구가 있을 경우에는 인적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이제 서구를 이용하여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달 높이가 1.5m 플러스 이제 알파 부분까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4m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뒷꿈치, 지금 검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는 바닥면에서 0.7에서 0.75m, 이 부분부터 1.4m 높이가 되는 부분까지, 1.4에서 1.5m 높이까지 되는 부분까지 가장 이제 대여를 높게거나 자주 반출이 되는 책들을 집중해서 논다고 하면은 이제 그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서로 충분히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구의 그 종류들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좀 더 가능하고, 이제 그 이상의 높이라든가 그 이하의 낮은 높이들은 이제 인적 서비스를 제공을 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저 높이와 최고 높이 부분은 이제 이미지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상을 해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도달할 수 있는 높이가 아래 서구에서부터 하나, 둘, 네 번째까지 도달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검증이 됐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열람석 통로입니다. 앞에 부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최소 통로폭 같은 경우에는 0.9 이상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통로폭은 1.2m, 그 다음에 회전은 지금 1.4로 표기가 되는데 1.5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최소가 1.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열람석 하단 높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전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로 된 전시관 부분에서 높이가 0.65, 그 다음에 깊이가 0.4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이게 휠체어 발판과 무릎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근데 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이 도달 높이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런 열람석 자체도 이제 유압식이라든가 이제 모터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높낮이 부분을 본인이 원하는 높이까지 이제 이동시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종류들은 굳이 열람석에 지금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세면대라든가 뭐 싱크대 부분에서도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인데요. 그 장애인분들이 이제 사회로 나오셔가지고 이런 문화생활을 즐기시고 아니면 사회적 참여를 하신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첫 번째로 이제 물리적인 시설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물리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인적 서비스 제공이 강화돼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이제 문화라고 하고, 이런 문화는 곧 그 소셜 믹스라고 하는 이제 사회 통합으로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다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